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와이드밴드갭 전력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내용이 갠 전력 반도체 소자 및 시장 동향 설명인데요. 진행에 앞서서 세미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갠 전력 반도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반도체 기술. 저렴한 가격, 우수한 내열 특성을 가진 실리콘이 반도체 사업의 발전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의 급증,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에너지 효율화 이슈로 전기적 특성과 효율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는 기존 반도체를 대체할 소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리콘을 대체할 소재로 갈륨과 질소로 구성된 갠, 질화갈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갠은 하나의 전자가 결합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에너지인 밴드갭이 실리콘 대비 3배 넓으며 고주파, 고전압,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 전기차, 태양광 인버터, 광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존 SI 전력 반도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대두되고 있는 갠 반도체. 갠 반도체는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바로 이형석 책임연구원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발표는요. 제목은 이제 갠 전력 반도체 소자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영석입니다. 그 목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력 반도체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답이 나왔었는데 이제 와이드밴드갭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갠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의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반도체의 개요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의 흐름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맨 왼쪽에 보면 그 최초의 공급원, 그러니까 이제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이랑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전력 변환이라고 하는 이제 가운데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뭐 원유 같은 경우는 정제해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거를 소비를 할 수 있고, 자동차나 공장이나 집에서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는 바로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좀 전기 에너지화로 바꿔서 우리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현재 그 에너지 그 소비의 그 흐름을 좀 보면 한 전기 에너지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030년도까지는 80%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기 자동차가 그 중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어떻게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거죠. 뒤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거를 저희가 보통은 붙여놓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몇 등급짜리야 라고 사실 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성능이나 뭐 이런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40%가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좀 한 등급만 올려도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등급을 하나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화력발전소 3개가 창출하는 전기 에너지 생산량을 맞바꿀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320기가와트시,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3,536킬로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아까 40%가 이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80%로 옮긴다고 그러면 이게 한 더블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가 가전 제품에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우리가 에어컨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에어컨 같은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그 중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장치 효율이 높아야 되고 전력 변환 장치에 들어있는 전력 반도체가 효율이 좋은 거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버터 내에는 이렇게 실외기죠. 실외기 내 인버터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한 6개 정도의 전력 반도체가 있고 그 전력 반도체의 효율이 좋은 뭐 실리콘 카바이드 또 지금 설명드리는 지라갈륨 같은 반도체가 들어가면 효율이 높은 전력 변환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소재에서 소자까지 또 모듈 공정 단계를 한번 이렇게 흐름도를 한번 나타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소재가 되는 거를 만드는데 기판이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볼이라고 하는 인곳이라는 거를 이제 성장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잘라내고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폴리싱을 해서 표면이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웨이퍼 기판이라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반도체 소재가 되려면 에피텍셜 그로스라고 하는 공정을 거치는데 이게 액티브 소자의 액티브 에어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거친 거는 에피 기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를에서는 이런 에피 기판을 가지고 소자를 만드는 공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 공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공정을 거치는데 그건 이제 웨이퍼를 얇게 만들거나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밑에 보는 것처럼 와이어 본딩 같은 걸로 그걸 통해 가지고 패키지까지 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패키징 된 거 또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는 탑재가 되는데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실을 만질 저희가 시간이 없죠. 그렇죠. 잘 모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 제품, 모바일 제품 뭐 이런 거에는 이런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가 꼭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고 올해는 사실 좀 주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많이 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좀 바뀔 거다라는 것을 아마 의문시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시간 문제지 이것이 늘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고 전기자 차도 그렇고 그 내부에는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전력 반도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면 여기 이제 배터리 차저에도 전력 반도체가 들어 있고 그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여기 이제 300V 혹은 요즘은 이제 좀 더 높여서 600이나 800V까지도 승합을 시키는데 여기를 가지고 이제 모터를 구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DC-DC 컨버터나 DC-AC 교류로 이제 바꿔가지고 모터를 구동을 하는 그런 이제 개통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과정도 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주 메인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에어컨을 저희가 가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석을 움직인다든가 혹은 그 전기 자동차에 라이트를 킨다거나 뭐 에어컨을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력 변환 장치가 들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고효율 반도체를 쓰게 되면 이 전기 자동차에도 혜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쓸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충전하기가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 그것이 많이 좀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고민하는 거는 한 번 충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주행 거리를 늘릴까? 600에서 800km.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은 한 600km, 700km니까 그 이상 되면은 좋잖아요. 충전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릴까를 나타내는 슬라이드고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전압 배터리를 조금 효율이 좋은 거 아니면은 배터리 용량을 좀 늘린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차체를 경량화시키면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이것이 주행거리가 늘어날 거고 또 효율이 좋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전력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은 고효율 전력 변환 장치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를
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요 한 4가지 정도를 주 타겟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이 될 때 한 700km, 800km 이상 되는 주행 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러면 이상적인 전력 반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슬라이드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은 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앞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파워 소모를 좀 줄이고 어떻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온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압 반도체도 그렇고 아까 실리콘 반도체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스위칭 스피드라는 게 빨라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라는 거는 반도체가 온과 오프 켜졌다가 꺼졌다는 거를 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꺼졌다 켜졌다는 그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거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즉 캐패시터나 인덕터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온과 오프를 반복할 때 속도가 되게 느리면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캐패시터 같은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것이 어떤 거는 굉장히 빨라. 그러면은 캐패시터나 인덕터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캐패시터나 인덕터의 크기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무게가 줄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이나 이런 용도에도 적합한 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도 정도가 리밋이에요. 그 이상이 되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겐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도 그렇고 한 250도, 300도까지 동작은 하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온도를 낮추기 위한 히트싱크나 이런 것들의 크기나 무게가 줄어들 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시스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한 전력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실리콘 반도체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파워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세대에서 5세대, 뭐 지금은 더 많이 갔는데요. 실리콘 IGBT 하는 예인데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파워를 줄이는 노력을 거듭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자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재료의 물성적인 한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가니까 더 이상 줄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공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들을 거치니까 그러면 새로운 소재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온저항이 굉장히 낮다든가 아니면 이제 극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그런 반도체 소재가 각광을 받게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 중에서 실리콘 슈퍼 정션이라고 하는 소자인데요. 저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매년 이제 온저항을 굉장히 낮추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 실리콘 슈퍼 정션이 나오기 전에는 이미 그 실리콘 모스펫 반도체의 어떤 한계점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런 와이드밴드계 소자들이 상용화가 됐어야 되는데 실리콘 반도체 쪽에서도 이거를 갈고 닦고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해서 이런 쿨모스라는 소자도 만들고 뭐 지금도 더 개발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한계점을 보이는 점이 바로 저기 있는 파란 선 라인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때와 더불어서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지라갈륨 반도체가 상용화가 되고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별로 소자 분류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왼쪽에 이제 실리콘 반도체인데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종류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이라는 반도체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상용화가 됐고 거기에도 이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에 뭐 SBD 반도체,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에는 모스펫 뭐 이런 종류들이 실리콘 카바이드에는 개발이 상용화가 되었고요. 지라갈륨,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반도체는 햄트 소자가 먼저 상용화가 그 뒤이어서 했고요. 최근엔 그 뒤이어서 이제 뭐 다이오드라든가 아니면 모스펫 소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용화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요거는 그러면 이게 재료들이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반도체가 있는데 그럼 어떤 특성이 좀 있나 좀 비교를 한 슬라이드고요. 왼쪽에 보시는 오각형 내를 보면 우리가 전력 반도체에 필요로 하는 요소, 고전압을 동작을 하는 거,
고온에서 동작하는 한 어플리케이션, 스위칭 스피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실리콘이 이제 가운데 굉장히 조그만 형태를 보이고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겐 같은 경우가 좀 이걸 넓게 포진하고 있어서 좀 소재로서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이제 발리가 피기 오브 메릿이라고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이제 발리가 교수님이 어떤 거가 그러면 좋은 전력 반도체냐라는 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카바이드, 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000V 정도 되는 전력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온저항이 한 100 이상이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여기 보면 한 1 정도 되는 거고 지라갈륨은 한 0.1 전후가 되는 거 보니까 한 10배 이상씩 이렇게 계속 줄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전력 반도체가 연구가 진행이 됐고 상용화도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라갈륨 반도체는 어디다 쓸 거냐? 이제 그거가 좀 고민이 될 텐데 이제 지라갈륨의 장점하고 이제 어디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을 한 거예요. 지라갈륨은 와이드 밴드갭 소재고 고온에서 동작을 하고 그러니까 냉각 장치가 좀 덜 필요로 하는 반도체고요. 햄트라고 하는 소재니까 이제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콤포넌트, 캐패시터나 인덕터나 이런 소형 부품들이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가 가능하고 소형화가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의 주 타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뭐 랩톱 충전기라든가 외장 배터리 혹은 자동차 아니면 뭐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배터리를 소모를 좀 하지만 효율이 좋아가지고 또 소형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라갈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겐 반도체의 응용 분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파워 부분에서도 분명히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이 되는 이제 고전압 더 높은 전력대 그리고 이제 우주 통신 이런 쪽에서도 반도체가 겐 전력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겐 전력 반도체의 응용 분야를 나타낸 건데요. 사실은 우리 겐 전력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기 시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LED나 이런 것들이 다 지라갈륨 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벌써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5G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기지국에 사용하는 RF 소자들에서도 지라갈륨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최근에 KF-21 전투기에 사용되는 뭐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지라갈륨 통신 반도체, RF 반도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전력, 고전압, 고전류를 다루는 이런 전력 반도체에서도 지라갈륨이 사용되니까 굉장히 다방면의 사용이 가능한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겐 전력 반도체는 어떠한 형태대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겐 전력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랑은 조금 다른 형태대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기판보다는 이렇게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사파이어와 같은 기판에서 지라갈륨이 성장되는 이종 기판을 사용하는 형태대로 성장이 됐고요.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맨 처음에 올라가고 그 위에 알루미늄 갈륨 나이트라이드, 저희는 이제 알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성장이 되면 여기에 이제 2DG라고 하는 채널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 폴라리제이션 필드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처럼 도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자 공정이 굉장히 간단해지게 되니까 이런 형태대로 많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드처럼 기판으로 처음에 개발된 건 아니고 남의 기판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볼처럼 생긴 것이 이제 인곳이라고 하는데 저 기판에서 자기의 에피를 기르는 그런 형태대로 개발이 되어 있고 이제 지라갈륨 같은 경우는 남의 기판 위에다가 자기 겐이라고 하는 걸 성장을 하니까 그런 소재적인 측면, 에피를 기르는 연구와 노력들이 많이 처음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뒤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자기 기판이 아닌 이종 기판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라갈륨 그 반도체 레이어를 결함이 없이
좋은 레이어를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판 위에 버퍼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함을 감소시키는 기술들이 처음에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버퍼를 쓰기도 하고 슈퍼 레티스라고 하는 구조도 쓰기도 하고 이런 형태대로 발전을 해서 그 위에 겐, 알겐 이런 형태대로 에피가 성장이 됐고요. 연구소마다 회사마다 그래서 이런 버퍼 레이어나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독자적인 에피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허나 이런 걸로 다 잡혀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독창적인 구조로 인해서 에피를 기르는 거. 저희가 사용하는 건 여기 맨 윗단에 있는 부분만 사용을 하지만 그 밑단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력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은 0볼트일 때는 꺼져 있다가 0볼트보다 좀 위에 있으면 켜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E모드라고 하는 모드인데요. 그것이 당연히 하게끔 생각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겐 반도체의 햄트 구조는 이미 채널이 형성이 되니까 0볼트에서 이미 턴온이 되어 있는 동작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작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시스템이나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좀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모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널을 그러면은 좀 알겐 레이어 가운데에 리세스라고 하는데 이 알간 레이어를 이렇게 좀 깎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플로린이라고 하는 거를 임플란테이션 시켜서 그 채널 부분을 형성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연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P-타입의 그 게이트를 넣어서 PN 정션 구조를 시키는 P겐 게이트의 E모드 겐 전력 반도체 기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게이트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위치 역할을 좀 앞에 해주고 나머지 이제 버퍼라든가 소스 드레인 역할을 이제 겐 반도체를 하는 이거는 이제 패키징으로 나오게 되는데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P겐 반도체, E모드 반도체를 만드는 구조고요. 오른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반도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겐 햄트 반도체가 이렇게 패키징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똑같이 650볼트를 동작을 하고 문턱 전압은 다 0볼트보다 높은 1.7볼트, 4볼트가 되지만 온저항이라든가 누설 전류 같은 것이 좀 약간 차이가 나죠. 어떻게 보면 캐스코드 소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패키지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더 드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이제 피겐 같은 경우는 웨이퍼에서 만드는 것은 장점은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저항이라든가 전류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추후에 피겐 반도체, 피겐 E모드 겐이 더 성장이 되면 아마 캐스코드보다는 피겐 반도체 E모드 겐이 더 성장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C화예요. 이 겐 반도체는 실리콘 위에서 소자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대면적의 소자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런 거와는 차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집적을 해서 만드는 거, 시스템 온칩 같은 형태로도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냥 실리콘에서 이런 게이트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고 지라갈륨 반도체를 붙이는 이렇게 SIP, 시스템 인 패키지 형태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단점은 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는 시스템 온칩 형태로 만든 거고 이제 밑에는 시스템 인 패키지 형태로 만든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은 좀 있고 안정성 면에서는 SIP 형태가 좀 더 좋다고도 하는데 아마 SOC 형태로도 더 기술 개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SOC 형태로도 많이 더 제품화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발열 문제예요. 저희가 지라갈륨 반도체는 굉장히 조그맣지만 굉장히 큰 전류를 만들 수 있고 큰 전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소자 자체가 열이 그러다 보니까 좁은 면적에서 그런 거를 내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자 동작을 하고 고전류를 동작을 시키면 밑에 그림처럼 빨갛게 그런 라인이 되는데 이게 높게는 한 250도에서 300도 정도까지 되니까 되게 뜨겁죠.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만지기에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되고, 제가 좀 전에 이거는 좀 높은 온도에서도 구동이 되고 동작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이런 질화 관련 반도체가 저렇게 열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수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낮추는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됐는데, 우리가 양면 그 방열 기술 위만뿐만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도 이렇게 방열을 하는 구조라든가 혹은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기판을 더 방열 열전도도가 좋은데 다이아몬드로 이제 바꿔버리는 캐논 다이아몬드 기술도 발전을 해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구조인데 다이아몬드 기판을 쓰면서 여기 생기는 이제 온도가 한 3분의 1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좀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가격도 좀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우리가 핸들링하기도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가격입니다. 가격을 낮추려면은 하나의 그 웨이퍼 기판을 공정을 할 때 사실은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이득이에요. 우리가 2인치나 4인치 공정을 돌리는 비용이나 8인치, 12인치를 공정 비용을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한 번에 공정이 나갈 때 큰 웨이퍼를 돌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 기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인치나 12인치도 가능한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판의 크기를 늘리는 연구가 진행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8인치가 상용화되어 있고 12인치까지도 이미 데모가 나와 있어서 구할 수가 있고, 추후에는 아마 12인치까지도 12인치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많이 각광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텔 같은 회사는 CPU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거기도 이제 캐논 실리콘을 해서 12인치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판도 이렇게 데모를 한 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또 한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판이 크면 클수록 그 위에 이제 에피 성장이라든가 혹은 이것이 이제 웨이퍼가 좀 자기 기판이 아니다 보니까 웨이퍼가 휘는 현상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균일하게 입혔고, 그리고 웨이퍼가 휘는 현상도 굉장히 잡아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준 슬라이드고요.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겐 반도체는 자기 기판보다는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남의 기판에서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종 기판에서 성장을 하면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레티스라고 하는 구조가 맞지가 않아서 웨이퍼가 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두께의 그 에피를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 기판 위에 길러진 거는 한 5마이크로,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한 10마이크로이고, 자기 기판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겐이라고 하는데, 벌크 겐 기판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한 50마이크로 이상까지도 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판이 아니니까 그 격자가 맞지가 않아서 보니까 이런 결함, 맨 밑에 보면 이제 점점점점 이런 결함들이 보이는데, 이 결함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캐논 실리콘은 디펙 덴서티라고 하는 게 10의 9승 오더, 캐논 실리콘 카바이드 10의 8승 오더, 캐논 겐 같은 건 10의 3에서 10의 6승 오더니까 결함이 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캐논 실리콘이나 이런 반도체는 한 600에서 한 1000볼트 정도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잡고 있고, 그거보다는 훨씬 큰 수 킬로볼트 정도 되는 거는 이렇게 수직형 겐에서도 그런 타겟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왼쪽은 지금 현재 상용화되는 겐 햄트 구조, 레터럴 구조로 동작을 하는 소자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버티컬 구조, 캐논 겐이라고 하는 거를 써서 만든 트렌치 모스펫입니다. 요거는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의 전력 반도체와 유사한 구조고요. 이거 햄트 구조는 이제 왼쪽과 같이 이런 구도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차이점은 저거는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600볼트 정도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수킬로볼트 정도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상용화는 이제 왼쪽이 먼저 됐고, 이제 오른쪽은 지금 상용화가 막 앞두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직형 겐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나라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같은 전류일 때
이렇게 뭐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에 비해서도 괜히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아까 발리가 피규어 오브 메리를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제 연구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이거를 한번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논-겐으로 만들었을 때 한 5,000볼트까지도 이미 소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전력 반도체 소장을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미국은 2018년 그 이전부터 파워 아메리카라는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 미국에 잡이 생기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메드 인 USA를 이미 2018년부터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가 이슈화되면서 유럽도 이거를 다른 나라의 반도체를 의존하니까 자기네들이 자동차 산업이라는데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EU 칩스 액트라는 거를 발의됐고요. 또 여기에는 뭐 실리콘 카바이드, 겐과 같은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겐 반도체의 기업 동향이고요. 뭐 2010년부터 이제 회사들이 생기고 또 어떤 거는 이제 M&A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아직은 이제 여기에 내세울 만한 이제 국내 회사가 좀 없지만 몇 년 내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겐 반도체의 기업 동향이고요. 처음에 그 개논 실리콘이 이제 4인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8인치가 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조만간 12인치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수직형 겐 같은 경우는 2인치에서 4인치 정도니까 그 웨이퍼 사이즈를 좀 더 넓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겐 반도체의 최근 시장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은 되고는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거기에 이제 겐 지라 관련 반도체가 탑재가 되면 이 시장은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8년 기준으로 $2 밀리언 정도의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끝으로 이제 뭐 요거를 좀 서머리를 좀 해보자면 지라 관련 반도체는 항복 전압이 높고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효율의 소형의 전력 변환 장치 시스템에 탑재가 가능한 반도체다. 그리고 지라 관련 반도체는 항복 전압을 높이는 기술, 또 E모드 만드는 기술, IC와 고방열 패키징, 그리고 8인치 대면적 기판 이런 순서로 개발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수직형 겐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해외 그 마켓하고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제 아답터라든가 충전기 이런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국 생산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제 과제들을 많이 양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EU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혀 있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